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지리 전성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요새는 진짜 막 날씨가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셨습니다. 뭐 다들 보긴 보는데 내가 뭐 얼마만큼 준비가 했을까 막 이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은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현재 상황, 성적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시험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짤막하게 여러분과 함께 총평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문항들은요, 평이했어요.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고2 시험과 고3 시험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고2와 고3은 개념 중심의 고2, 자료가 보태지는 고3. 그래서 이 사탐을 선택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고3 때 많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고2 때 모의고사 점수가 어떠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고2 점수가 고2 때 봤던 모의고사 점수가 좋으면 고3 때 그 과목을 선택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있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고2 때 잘 봤던 모의고사 점수를 바탕으로 선택을 했더니 고3 때는 떨어지더라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자료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자료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더해주게 되면 나아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2 수준의 학생들, 그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것만 딱딱딱 찍어서 제대로 물어본, 그러면서도 고3 때도 쓸 수 있는 지역지리, 어디에 무엇이 있다, 막 이런 한국지리를 하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또한 나중에 가장 많이 본인에게 남을 수 있는,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문제에서 차분하게 모두 다 묻고 있습니다. 더없이 뭐 한국지리 하나를 이야기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시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문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문항들의 개수를 보게 되면 단원들을 분류를 했는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야, 이거 단원이 조금 구분이 애매한데 그런 것들도 많았어요. 단원이 여러 개가 겹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어렵다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단원 2문제 정도 나왔는데 고3 때도 2문제 정도가 돼요. 보통 이게 한 문제로 떨어질 때도 있죠. 2단원이요, 지형단원인데요. 이 지형단원은 보통 고3 때는 4문제 정도가 되는데 한 문제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한 문제가 1단원으로 좀 더 넘어가 있다. 1단원은 뭐 위치, 고지도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3단원은 기후 문제인데 3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3문제 그대로 나왔고 고3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도를 주고 자료를 준 다음에 어느 지역의 자료인지를 연결하는 그런 문항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도와 자료를 연결하는 문항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서 그 선지에서 말하는 걸 자료에서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런 걸 연습시켜주기에 더없이 좋은 문항이 있었고요. 4단원은 도시단원인데 도시단원은 최근에 가장 고3 기준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문항들을 연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 자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개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4단원 문제, 3문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5단원은 자원, 농업, 공업, 서비스업 이런 걸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원 문제가 2문제 정도가 있었고 서비스업 문제가 하나 뭐 요 정도 해가지고 농업까지 좀 섞여서 4문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공업과 관련한 문제가 없었던 건 좀 특이해요. 공업과 관련한 문제가 그 문제들이 항상 고3 때는 들어가는데 고3 때 최근의 문제들에서 공업과 관련한 문제가 변별력이 높은 편은 아니라 할지라도 들어가는 문제였는데 그게 없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문항의 개수는 4문제 정도로 밸런스를 맞췄고요. 6단원 인구단원 문제는 조금 평이하게 2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6단원 인구와 4단원 도시단원 문제는요, 뭐 7단원 지역질인데 그것까지 이렇게 단원들에 대한 내용, 어떻게 보면 4, 5, 6, 7단원들은 단원 구분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단원별 세분을 하지 않더라도 약 12문제 정도니까 한 60% 정도의 출제 비중을 보이는 그냥 고3 때 수능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비중을 보여준 문항의 배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낸 거예요. 실전용으로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꼭 본 해설 강의에 들어가서도 꼭 체크해놓고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골라준 기준은 무엇이냐? 그 기준은 뭐 변별력도 난이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바로 뭐냐면
고2 지리 학습법과 관련한 건데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2 때 잘 봤다고 고3 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자료에 대한 연습이 부족해서다. 그럼 고2 때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고2 때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실력을 쌓았는지 안 쌓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개념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연습은 고3에 올라가서 사탐을 선택할 때 그때 조금 더 해주면 되는 거고 고2 때는 철저하게 개념을 중심으로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지리는 지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한 발 다가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뭐 수행평가 한다고 백지도 다 외우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배우면서 내용들을 배우면서 궁금증이 들 때마다 귀찮더라도 한 번씩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고2 강의도 있지만 고3 강의에서 여러분들 선배들을 만나고 있는데 고3 강의에 오시면 제가 공지사항에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길에 찾아볼 수 있는 퀴즈로 풀 수 있는 위치 문제들을 넣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자꾸 보시면서 한 번에 안 되더라도 하나하나 해나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시험 보는 경험 아주 좋은 경험이니까 여러분들 앞날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잘 방향을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변성호였습니다.